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번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애초에 5월 달에 우리가 LB한테 거는 기대가 꽤 컸었습니다. 왜냐면 그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것도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리버의 가납 1차 NDA 신청이 예정이 돼 있었기에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NDA 신청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매우 고무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시다시피 현 상태 유지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는 첫 걸음에 큰 점수를 주고 싶은데 아직 시장에서는 좀 더 단계가 남았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태여 비교하긴 좀 뭐하지만요. 19년도 때를 보시면 이 당시 때를 보시면 프리 ND 제출 때 가격이 이 당시 때는 원래는 21만 원이었어요. 19년도 때 가격. 근데 이제 유무상 증자를 거치면서 약 9만 원대가 최고가. 요 가격이랑 지금 가격은 3만 7천 원이랑 비교를 한다면 이 당시 때는 NDA 신청도 아닌 프리 NDA 신청이었고, 또 이때는 글쎄요 항암 치료제를 시장성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이때는 시장성이 좀 작다는 위암 말기였고, 지금은 그래도 시장성이 크다는 가남 1차고, 그리고 요때는 리버 하나였고 지금은 LG도 인수해서 이제 제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노토스도 엘테비죠. 인수해서 이제 임상부터 제조까지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지금. 그리고 카티도 생겼고요, 이민요밋도 있고요, 엘테라 등등등. 좀 이따 보시겠지만 오가노이드도 있고요. 구태여 비교하자면 이 당시 때랑 지금이랑 분명 회사 가치가 틀릴 텐데 쉽사리 주주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주가인데요.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이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도 좀 다행인 건 그래도 자리를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약 4달가량 기간 조정을 잘 거치면서 나름대로 내성도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래가 붙는다면 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크게 보셔도 한번 붙는다면 이렇게 좀 요거만 잘 뚫어낸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의의가 있었던 5월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튼 5월에 NDA 신청도 했고요. 그리고 업종 전환도 했습니다. 그 업종 전환으로 패시브 자금 예측을 했었는데요. 기사가 나왔으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리보 기술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6월 초 바이오 USA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라는 소식, 이것도 잠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 엘테라도 6월 중에 교모세포종 이민용 말고요, OKN007 임상 2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얘도 이제 곧장 기술 수출 논의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달에 아스코도 있죠. 그리고 리보 선양난성황 국내 허가 소식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6월에는 5월 달에 좋은 흐름 이어가서 이제는 하나 좀 아쉬웠던 시세 분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음 하고요. 좀 전에 패시브 자금 얘기를 했는데 LB가 KRX 300 헬스케어 지수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도 주가 상승 모멘텀 확보라고 나왔는데, 서두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업종 전환 공부 꽤 했었잖아요. 요새는 안 합니다. 충분히 학습이 됐고 지금은 이제 뿌릴 단계가 아니라 거둘 단계라고 여겨져서 제가 학습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학습은 아마도 할 예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좀 거두는 그런 단계를 기다릴 건데, 여튼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을 때 바이오 업종 전환 시 가장 현실적인 수혜는 추종 자금 유입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사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국내외 헬스케어 지수 포함이 될 경우 해당 지수들을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NDA 모멘텀에 더해서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하나 더 생겼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사실 LB는 잘 아시겠지만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관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적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수급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글쎄요, 뭐 LB랑 또 이제 뭐 공매도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다만 어쨌든 뗄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제 숏이 우선일지 롱이 우선일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LB 주가 상승인데 그때 또 어떻게 숏 커버링이 일어날지, 공매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는 9일 KRX 300 헬스케어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줄이 좀 눈길이 많이 가요. 미 NDA 제출 이후에 엘레바는 유럽에서, 엘생은 한국에서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가남 1차로 엘레바 유럽, 엘생은 한국. 그리고 두 번째 허가 신청 양식에 맞춰서 올해 안에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안. 그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글쎄 뭐 시간 프레임을 갖는 건 아닌데요. 그 허가 신청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올해 안이라는. 그래서 짐작컨대 요 가남 1차 유럽 그리고 한국도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서두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바이오 USA에서 이 기간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한다는 가정이면 이제 다음 주에 바이오 USA가 하는데 이미 리보 수출 물밑 작업은 마치지 않았을까. 올해 안에 신청을 한다는 가정이라면 이미 물밑 작업을 마쳐서 어느 정도 꽤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특히 여기 유럽 수출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도 선양남성한 지금 허가 6월 중순 정도로 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남 1차가 올해 이루어진다면 선양남성함은 그 이전에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가로 적응증 확대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꽤 있습니다. NDA 신청에 패시브 자금 유입에 유럽 그리고 한국 진출에 적응증까지 꽤 좋은 소식은 많이 있네요. 기왕에 좀 전에 선양남성함 얘기를 했으니까 요 선양남성함 아스코 초록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기도 LB 리보 상승세 수혜를 입나 선양남성함 대상 임상 이상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LB가 아스코에서 선양남성함에 대한 리보 임상 이상 연구 결과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아스코 초록에 따르면 9개월간 누적된 추가 임상 데이터에서 리보의 효능,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결과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일단 뭐 한국 식약처겠죠. 좀 있으면 허가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식약처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좀 더 큰 의미는 사실 리보 단독으로 뭐 예상은 이제 위암 말기냐 선양남성암인데 선낭암으로 좀 더 기울지 않을까. 그래서 미 FDA에서도 이런 결과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램은 뭐 지금 우리가 뭐 아까도 한국 뭐 이렇게 L생이 한국 뭐 이렇게 진출한다라는 거를 봤는데 느닷없이 미 FDA에 NDA 신청을 했음 하네요. 이미 지난 기사에서도 봤지만 선양남성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 FDA랑 얘기가 이미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또 주주 입장에서도 사실 기다려 보는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선양남성암으로 NDA 신청을 한다면 그럼 가남 1차 그리고 선양남성암 2개 NDA 신청이 되겠죠. 쌍두마차로. 그럼 꽤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마지막 기사는 보시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죠.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미국을 먼저 뚫은 다음에 이제 유럽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직판으로 현재 암센터를 중심으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올해라는 걸 받고, 그럴 거면은 좀 더 속도감 있게 현재 이렇게 기술 수출이지 않을까. 올해 안에 유럽 NDA 신청을 한다면. 그리고 국내에서도 선악 남성암 품목 허가 말고도 또 이제 사실은 미 FDA 또 선약 남성암 NDA 신청, 이게 사실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가노이드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이제 19년도 때 없었던 차세대의 기술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카티가 있겠고요, 이뮤노믹이 있겠고요. 요 오가노이드도 포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몇 차례 좀 언급을 했는데, 오가노이드는 여기 뭐 보시면 이미 많이 아실 거고, 뭐 일명 미니 장기고 뭐 가장 적합한 대체 기술인데, 그 미래 먹거리 창출 관점에서 본다면, 또 그리고 국가 안보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략적 육성 반침이고요. 이에 따라서 정책적 지원, 금융, 세제 혜택 등이 예상이 돼요. 플러스 글로벌 기업들이 난치성 희귀 질환에 대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 개발에 주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핵심 기업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엘셀 같은 경우는 이미 슈트리겔, 그러니까 인간 정상세포 기반의 세포 외 기질인 슈트리겔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엘탭, 그러니까 노터스도 오가노이드와 함께 전자칩 위에 인체 장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장기칩 등을 개발하기 위한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정부 정책, 미래 먹거리 사업, 전반적으로 LB 그리고 LB 관련주에 내부적으로도 뭐 현재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부적으로도 꽤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보셨다시피 정부 정책도 있고요. 패시브 자금도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6월에는 뭐 내부적으로도 LB가 지금 사업에 좀 더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이고, 외부적인 환경도 조금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니까 6월에는 부디 5월에 아쉬웠던 시세 분출로 모두가 좀 행복한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5월의 마지막 날 되시고 6월엔 정말 좀 많이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